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수학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토요일마다요 11시에 만나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냐면 수학 공부를 하죠. 그런데 어떤 수학 공부? 조금 더 어려운 심화 수학 공부를 할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앞으로 공부를 함께 하게 될 김누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별명은 몰두 선생님. 몰두가 뭐예요? 몰두는요, 무엇인가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얕게 아니고 깊게 빠져들어서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처럼 즐겁고 유익하게 그 시간들을 무엇인가에 빠져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에 몰두해 볼까요? 수학 시간에 배워볼 교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응용 교재가 있고요. 파란색 블루. 또 하나는요, 심화 교재가 있어요. 빨간색 레드. 그래서 파랑이와 빨강이 교재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할 텐데, 파랑이는 기본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이제 1단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빨강이는요, 빨간색은 어때요? 고춧가루, 매운맛, 매워, 어려워, 힘들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랑이부터 우리 기본과 함께 조금 응용된 문제들 함께 풀어보고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 우리 이제 빨간색 문제 풀어볼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때는 이제 빨간색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파랑이 수업을 할 거예요.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요, 우리 9가지의 수를 배웠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이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이미 1단원을 다 배웠어요. 배운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요, 좀 빠르게 휘릭 빠르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 함께 신나게 풀면서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그렇다면 파란색 교재, 블루 응용 교재 펼치고요. 선생님 교재를 펼칠 수가 없어요. 첨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운로드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아주 크게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게 우렁차게 보여줄 겁니다. 문제들도 보여주고요. 문제 풀 시간도 충분히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만 믿고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수업 시작해 볼까요? 짜잔! 9가지의 수 1단원의 핵심 내용 한번 이제 우리 살펴볼게요. 친구들 보여요? 좀 더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짜잔! 좋아요. 1부터 9까지의 수 보면요. 말 그대로 1부터 9까지의 수는 뭐예요? 1, 2, 3, 4, 5, 6, 7, 8, 9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요. 무엇이 한 개 있네. 자, 바둑돌로 나타내보면요. 바둑돌 한 개예요. 어떻게 읽어요? 하나, 1. 어떻게 씁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씁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2는요. 사탕이 하나, 둘, 두 개 있고요. 바둑돌 하나, 둘, 두 개 있네요. 어떻게 읽어요? 둘, 2라고 읽고요. 쓰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초콜릿 같죠? 초콜릿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있고요. 바둑돌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셋이라고 읽고요. 또 3이라고도 읽어요.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콜라가 있네요. 자,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바둑돌로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넷이라고 읽고요. 4라고도 읽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씁니다. 바나나다. 친구들 바나나 좋아하나요? 바나나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바둑돌로 표시하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어떻게 읽나요? 5 또는 5라고 읽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우리 친구들 오자 쓸 때 어떻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바르게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나요? 요렇게 먼저 긋고 쭉쭉 1번, 2번, 3번입니다. 그 다음 이 그림 봤더니요 이게 연필인 것 같은데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바둑돌로 표시하면요 1, 2, 3, 4, 5, 6 그래서 읽을 때는 6 또는 6이라고 읽고요. 쓸 때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죠. 지우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있네요. 바둑돌로 나타냈더니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있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7, 7이라고 읽어요. 자, 어떻게 쓰나요? 숫자는 요렇게 쓰죠. 자, 7자도 마찬가지야. 7자도 어떻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신기해. 아래서부터 요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리고 7자를 그냥 기역처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렇게 반듯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수학 문제 시험을 칠 때 말이에요. 급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어떤 친구들 1자를 또 막 이렇게 쓰거든? 1이랑 7이랑 헷갈려가지고 선생님이 채점하시다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7은 명확하게 이렇게 1학년 때부터 바르게 쓰는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발을 한번 볼까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연필이 6, 7, 8 자루가 있군요. 바둑돌로 표현하면요. 1, 2, 3, 4, 5, 6, 7, 8 8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8이라고 읽죠. 자, 8 어우 받침 어려워요. 어떻게 쓴다고요? 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떤 친구도 이렇게 쓰라고. 덥 피읍 받침 쓰는 친구도 있어요. 안 돼요. 자, 8은 어떻게 씁니까? 8은요 덜 리을 피읍 받침으로 씁니다.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팔은 어떻게 쓰나요?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지금 연필꽂이가 나왔네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바둑들은요. 1, 2, 3, 4, 5, 6, 7, 8, 9. 9 또는 9라고 읽고요.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1부터 9까지의 수는요.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수는 우리말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입니다. 3학년 심화 수업 우리 꼬미 친구 3학년 심화 수업은요. 몇 시에 시작하냐면요. 2시에 시작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자, 지금은 1학년 수업인데요. 우리 배웠던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짜잔! 1부터 9까지의 수 확인해 봤고요. 그런데 친구들 상황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요. 어떨 때는 1이라고 읽고 어떤 때는 하나라고 읽고 어떤 때는 5라고 읽고 어떤 때는 5이라고 읽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같은 수도 읽는 방법이 달라요. 봐봐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수 읽기는요. 수는 2가지 방법으로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8살이야. 이러면 안 되죠. 너는 몇 살이야? 나는 7살이야. 이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8살이야. 또는 나는 7살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이를 말할 때는요. 8, 7, 하나, 둘, 셋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아이스크림 8개 주세요. 이러면 어색하겠죠. 아이스크림 8개 주세요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알아는 듣지만 어색해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이스크림 8개 주세요. 그러면 너 외국에서 왔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색하기 때문이죠. 바르게 읽는 방법 아이스크림 8개 주세요가 알맞겠죠.
또 나는 1학년 8반이야. 어때요? 맞죠? 나는 1학년 8반이야. 이러면 안 되죠. 1학년 8반 이렇게 8이라는 수를 예로 들었는데 8은요 8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8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8이라고 읽고 또 어떤 때는 8이라고 읽습니다. 무엇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자,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은 몇 살인가요? 8살, 8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쪼존. 그 다음, 수의 순서. 이건 너무 쉬워요. 수의 순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볼까요? 1, 2, 3, 4, 5, 6, 7, 8, 9.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9, 8, 7, 6. 그렇죠. 5, 4, 3, 2, 1. 좋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몇째인지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우리가 지금 배운 1부터 9까지의 수어가 나와 있는데 이제 몇째인지를 알아봅니다. 지금 여기 뭐예요? 오호, 산신령 같아. 아니면은 이렇게 신 같아. 구름을 탄 할아버지가 동물들에게 너는 몇째니? 라고 물어봤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자, 수로 순서를 나타내면 1, 2, 3, 4, 5, 6, 7, 8, 9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자, 친구들 이거 정확하게 빨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선생님 해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자, 친구들 한번 해봐요. 다시 정확하게 해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어우, 우리 친구들 선생님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나요? 오,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 오이씨, 대단한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여러 번 말을 해서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기준에 따른 순서. 지금 여기 보니까 모자들이 있네요. 근데 모자들이 무엇이 다르나요? 자, 여기 쭉 보여요, 모자? 짜잔. 모자가 보이죠? 모자가 색깔도 다르고요. 위치도 달라요. 자, 위치는 뭐예요? 있는 곳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아래부터. 여기가 아래쪽이죠? 아래에서 보면 여기 보라색 모자는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들아 위에서 볼까?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빨간색 모자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가 되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 빨강 모자는요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면은 아홉째가 되고 위에서 보면은 첫째가 됩니다. 아하, 무엇에 따라 아래인지 위인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에 따라서 아래에서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랑 그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면 볼까요? 빨강 모자는 위에서 보면 첫째, 맞죠? 노랑 모자는 어때요? 노랑 모자 여기 있죠? 선생님 이제 헷갈리니까 다른 것 좀 지워줄게요. 짠. 어이구. 볼게요. 이렇게. 그럼 봐요, 친구들. 노란 모자 찾아볼게요. 노란 모자는 어때요? 위에서 셋째고요. 그럼 노란 모자는 아래쪽에서는 몇 번째예요? 바로 7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파랑 모자는 어때요? 파랑 모자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이 파랑 모자는 6째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4째가 되겠죠. 초록 모자는 어때요? 초록 모자는 위에서 봤을 때는 5째고 아래에서 봤을 때도 5째고 아하, 초록 모자는 위, 아래 기준이 바뀌어도 똑같이 5째군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흰색 모자는 위에서 기준으로 보면 7째. 아래에서 기준으로 보면 3째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큰 수와 1 작은 수가 있어요. 1 큰 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수보다 하나 더 큰 수. 그러니까 순서대로 수를 했을 때 다음 수. 3보다 1 큰 수는 3 뒤의 수. 3, 4죠. 4가 됩니다. 1, 2, 3, 4, 5, 6, 7, 8, 9 중에서 7보다 1 큰 수는 7 다음 수. 7, 8, 8이 됩니다. 1 작은 수는 뭐예요?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했을 때 그 수보다 하나 더 앞에 있는 수. 그러니까 5보다 1 작은 수는 1, 2, 3, 4, 5에서 5의 앞에 수 4가 됩니다.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했던 것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9까지 있어요. 그러면 2보다 1 큰 수는 2의 뒤에 있는 수 3이 되고요. 2보다 1 작은 수는 2의 앞에 있는 수 1이 됩니다. 볼게요. 순서대로 했을 때 5보다 1 큰 수는 5 다음의 수 바로 6이 되고요. 5보다 1 작은 수는 5 앞에 있는 수 바로 4가 됩니다. 1 큰 수, 1 작은 수 알아봤고요. 이번에 0, 0은 뭐예요? 없는 것을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로 0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1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삭아삭 사과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가 없죠. 이때는 0이라고 나타냅니다. 없음 이라고 하면 글자를 쓰는 동안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죠. 없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약속이 바로 0이에요. 알았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7하고 6 중에 어떤 수가 더 큰가요? 7이 더 크죠. 1, 2, 3 우리 영어 배웠으니까 이제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다? 더 작다? 아니죠. 더 크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다?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짜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물의 수 비교와 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어떤 수가 더 클까요? 친구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다. 알아요? 많다의 반대가 뭐예요? 작다? 아니에요. 많다의 반대는 밥이 너무 많아요. 또는 배고픈데 밥이 너무 적어요. 이러죠. 많다의 반대말은 적다입니다. 그리고 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와, 너 키가 참 크구나. 아이고, 네 동생은 키가 조금 작구나. 자,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예요. 많다.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낼 때는 많다, 적다를 쓰고요. 크기, 키처럼 크기를 나타낼 때는 크다, 작다를 씁니다. 그래서 숫자가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고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더 양이 어때요? 적고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은근히 비슷해 보이는데 헷갈려요. 많다의 반대는 적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많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개수가 많고 적다는 건 적은 거고 큰 건 뭐예요? 크기가 이렇게 큰 거고 작다는 건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짜잔! 그렇다면 우리 엄청 신속하게 1단원의 핵심 내용을 싹 끝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신나게 들은 친구도 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아서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쏙 이제 개념을 익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학년 선생님이 말이 조금 빨라요? 혹시 빠르면 빨라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선생님이 말을 조금 천천히 백조가 이렇게 헤엄쳐 다니듯이 우아하게 천천히 하고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신속하게 빠르게 휙휙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빠밤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문제풀이 시간 1번 문제인데요. 우리 문제를 파랑이하고 빨강이 푼다고 했잖아요. 파랑이가 더 어렵게요. 빨강이가 더 어렵게요. 빨강이 맞아요. 매운맛 빨강이가 더 어려워요. 오늘은 파랑이 지금 봐봐요. 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파랑이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친구들이 적어도 오늘 푸는 문제들은 좀 풀 줄 알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틀리면요. 한 번 더 이제 다시 풀고 꼭 복습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 파랑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틀리더라도 꼭 반드시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공책 있죠. 공책이랑 이제 필기도구 가져와서 이 화면으로 문제를 보면서 친구들이 공책에다 답을 한번 써보세요. 또는 선생님이 이것을 할 때 이 교재에 일부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내려받아서 출력을 해서 풀어도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서 그 종이에다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시간 몇 분 주냐면요. 1분 줄 거예요. 1분 뒤에 만나봅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잘 풀었나요? 굉장히 쉬웠죠? 그렇다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를 5만큼 색칠하고 남은 숫자를 쓰세요. 보면은 1, 2, 3, 4, 5, 6, 7, 8, 9, 9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다 5만큼 색칠하라고 했으니까요. 색칠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색칠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남은 숫자를 쓰라고 했어요. 남은 숫자 몇 개 남았나요? 하나, 둘, 셋, 4개 남았죠. 그래서 남은 숫자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하고요. 4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2번에는요. 사탕이 나왔네요. 또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1분 주겠습니다. 다 풀었나요? 이번에는 사탕인데요. 사탕을 몇 개만큼? 8만큼 색칠하고 남은 숫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색칠해 볼까요? 일단 사탕이요. 1, 2, 3, 4, 5, 6, 7, 8, 9, 9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8만큼 색칠하래요. 색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래서 8만큼 색칠했고 문제는 뭐다? 문제는 남은 숫자를 쓰라고 했어요. 남은 것은 뭐예요? 이렇게 1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이렇게 8개의 사탕을 색칠하고 정답은 1이 됩니다.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지금 여기 뭐예요? 자가 있는데 이것을 3만큼
산만큼 색칠하고 남은 숫자를 쓰라고 했어요. 우리 1번, 2번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여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간 주지 않고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자를 산만큼 색칠하라고 했어요. 그럼 몇 개가 있을까? 1, 2, 3, 4, 5, 6, 7, 8, 9, 9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산만큼 색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색칠했어요. 남은 숫자를 쓰라고 했네요. 남은 숫자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떠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군요. 4번 문제 우리 친구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쓸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 문제를 10초 만에 빠바박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였지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10초 만에 푸는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1분 줄게요. 문제를 화면 속의 문제 보면서 한번 답을 무엇을 써야 되는지 공책에 답을 써보세요. 풀었나요?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의 순서대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지금 여기 봤더니 5, 6이 있네요. 5에서 6 어떻게 됐나요? 수가 얼만큼? 1만큼 커졌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보다 1큰수 4가 되고요. 그렇게 봤더니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2, 3, 4, 5, 6, 7, 8 그래서 정답은 2, 4, 7, 8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너무 쉬워요 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빨강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지금 파랑이로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길러둔 다음에 이제 빨강이 문제들을 풀 거예요. 이번에는요. 5번 문제 볼게요. 수의 순서대로 바르게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 빈칸에 들어갈 그 수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요. 읽어보기도 하지만 직접 공책에 써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말 꼭 지금부터 직접 써보세요. 1분 시간 주겠습니다. 정답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수의 순서대로 바르게 읽어보는데요. 지금 봤더니요. 여기 4째가 있고요. 여기 6째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5째겠죠. 보니까 1씩 커지고 있어요. 우리 순서대로 봤을 때 3, 4, 5, 6, 7, 8, 9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수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이제 읽고 쓰면 되겠죠. 한 번씩 직접 써보는 것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써볼게요. 3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 셋째가 되겠죠. 직접 써봐야 됩니다. 5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 5째가 됩니다. 6은 6째고요. 7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 7째가 됩니다. 8은요. 8째가 됩니다. 9는요. 9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를 나타내는 말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어떻게 한다? 써보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좋다.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꼭 순서를 나타내는 말 써봐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6번 문제 볼게요.
순서대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읽어보세요. 읽고 써보는 겁니다. 지금 2에서 3을 봤더니 1씩 커지고 있네요. 이것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친구들이 직접 수를 써보고, 특히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꼭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1학년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이제 선생님이 단원평가라던가 문제 채점할 때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 써보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면서 직접 한번 써보세요. 1분 시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수의 순서대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2에서 3을 봤더니요, 1씩 커지고 있네요. 그러면 1, 2, 3, 4, 5, 6,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번에는 수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직접 써보라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바르게 썼나요? 선생님이 쓴 것과 우리 친구들이 쓴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꼭꼭 직접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7번 문제 가볼까요? 7번. 수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차례대로 이어서 그림을 완성하고 나타난 숫자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역시 1분 주겠습니다. 알맞은 거 찾아서 선으로 잇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친구들, 순서대로 선으로 이어봤나요? 선으로 이었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어떤 모양이요? 9, 6, 5? 오, 어떤 모양이 나왔지? 8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만든 모양 선생님과 함께 순서대로 해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1 보이네요. 1, 2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다 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3은 3, 넷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는 5, 그 다음에 7은 7, 8은 이렇게 8이라고 수로 나타낼 수 있죠. 수로 나타냈더니 더 찾기가 쉬워졌어요. 그럼 순서대로 해볼게요. 1, 그 다음 2, 그 다음 3 내려오고요. 그 다음 4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 5로 가야겠네요. 5 쭉 가고, 그 다음 6이죠. 6으로 가고, 그리고 7로 가고, 그 다음 8로 가면, 아하, 어떤 모양이에요? 언뜻 보면, 육 모양처럼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도 알맞게 모양 완성했나요? 그럼, 이번에는 8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10분간 이제 휴식을 하고요. 우리 이제 7번까지 풀었었는데요. 8번 문제 보면서 한번 공부 준비해 볼까요? 지금 8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처럼 수의 순서에 맞게 이제 이어서 연결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시간 2분 줄게요. 한번 직접 공책에 써보세요. 친구들 문제 풀었나요? 어떤 모양 나왔어요? 어떤 모양? 돌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아, W 왕관 모양이요? 오, 저마다 되게 대단한 대답들을 하는데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순서대로 이어볼까요? 여기 지금 숫자로 표시한 것도 수로 나타낸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낸 것도 있는데 우리 수로 한번 똑같이
똑같이 나타내 볼게요. 시작은 1부터 해야겠죠. 자, 1부터 하고요. 그 다음 둘째는 2라고 나타낼 수 있고 7은 이렇게 7, 6, 여덟째는 이렇게 8로 나타낼 수 있고요. 셋은 3, 4는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어 보겠습니다. 조존 1, 2,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 여기 5네요. 5, 그리고 6, 또 여기 7, 이 무슨 모양이야? 7, 그리고 이렇게 8. 아하, 이곳은 무슨 모양인가? 뭔가 하트를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려다 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바구니 모양, 카트 모양 같기도 하고 특이한 모양이군요. 어쨌든 1부터 8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친구들, 공책에 나타난 친구들이 그린 모양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준 모양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 대단합니다. 아주 잘했고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나와라. 야, 짜자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지금 3명의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선생님 잘 보이게 크게 해줄게요. 친구들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오, 잘 보이군요. 예, 컴퓨터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패드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크기가 저마다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혹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확대 크게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은 3분 주겠습니다. 구 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명의 학생 중에 숫자를 바르게 읽은 사람 찾는 겁니다. 누구누구 있어요? 우찬이, 서준이, 시연이가 있네요. 자, 우찬이는요. 나는 스티커를 9개 갖고 있어. 스티커 9개가 아니라 스티커 9개가 알맞겠죠. 그래서 바르게 말하지 않았고요. 서준이는요. 우리 교실은 5층에 있어. 5층이 아니라 우리 교실은 5층에 있어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아요. 시연이는요. 무지개는 7색이야. 그렇죠. 무지개는 7색이야. 그러지 않죠. 7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연이가 바르게 읽었네요. 그래서 바르게 읽은 사람에게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정답 표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르게 읽은 시연이. 여기 시연이를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해야 됩니다. 답을 바르게 표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시연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이 바르게 읽는 거, 상황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바르게 읽는 것을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글을 잘 읽어보면서 바르게 읽은 친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이 문제는 2분 줄게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 10번 문제 잘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바르게 읽은 사람 찾는 거예요. 나연이는요. 나는 반지를 6개 샀어. 반지 6개. 알맞죠? 바르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연이 바로 찾은 것 같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미나는요. 엄마랑 같이 빵을 3개 샀어. 빵을 3개가 아니라 빵을 3개 샀어 라고 읽는 것이 알맞겠죠. 그래서 바르지 않고요. 은하는요. 예쁜 색깔 볼펜을 2자루 샀어. 2자루가 아니라 그렇죠. 2자루
라고 해야 바르겠죠. 그래서 은하도 바르게 읽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읽은 사람은요, 나연이에요. 친구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이제 알맞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몇 층에 살아? 지금 선생님이 쓴 것만큼 여기에 층수에 살아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나는 몇 층에 살아요? 7층에 살아요? 아니면 7층에 살아요? 7층에 살아요 라고 해야겠죠. 그렇다면 너의 언니는 몇 살이야? 언니가 이렇다면 대답해 볼까요? 언니는 9살이야? 9살이야? 9살이 되겠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사과가 몇 개 있어? 지금 사과가 몇 개 있나요? 사과가 4개 있어? 4개 있어? 4개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알맞은 방법으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11번 문제 풀까요? 11번 문제도 잘 읽어보고요. 중요한 건 잘못 읽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소연, 민규, 지연 중에 잘못 읽은 사람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2분 주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정답 찾은 친구 있어요. 소연입니다 해갖고, 답을 찾았네요. 저는 친구 이름이 소연인 줄 알고 소연아 안녕 하려고 했더니 답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소연이가 잘못 읽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나는 예쁜 머리띠를 5개 가지고 있어요. 예쁜 머리띠 5개가 아니라, 그렇죠, 5개를 가지고 있어요가 알맞겠죠. 잘못 읽었네요. 잘못 읽은 사람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소연이 잘못 읽었어요. 자, 민규는요. 나는 캐릭터 카드를 7장 가지고 있어요. 자, 바르게 읽었죠. 지연이는요. 나는 모자를 1개 가지고 있어요. 모자를 1개. 하나 개 가지고 있어요 라고는 하지 않죠. 1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읽었고요. 보통 나는 모자를 1개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거 잘못 읽었나 바르게 읽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개 가지고 1개라고 말하는 게 바릅니다. 그래서 잘못 읽은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볼까요? 조금 헷갈려요. 12번 문제는 여기 초록색 알록달록 구슬이 보이는데요. 잘 구분해 보세요. 친구들이 이 문제집이 없다면 이제 동그라미를 쭉 그려본 다음에 이제 가위표랑 동그라미 표를 알맞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이 시간 1분 주겠습니다. 자, 1분 시간을 줬지만 10초 만에 푸는 친구들이 나오기를, 그냥 막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친구들 기다려 봅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친구들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봤더니요. 왼쪽에서 넷째 가위표, X표, 오른쪽에서 5째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죠. 우리 1학년들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왼쪽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쥐고 이렇게 쓸 때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연필을 잡은 손, 주로 잡은 손. 이렇게 혹시 이제 왼손을 주로 쓰는 친구들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데요. 그 왼손으로 쓰는 친구들은 자기가 연필 쥐은 쪽이 왼쪽이 되는 거고, 오른손잡이 친구들은 연필 진 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시를 해둔 다음에 볼게요. 그럼 왼쪽에서 기준이 왼쪽일 때 넷째, 왼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 2, 3, 4 넷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위표, 오른쪽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5째 1, 2, 3, 4, 5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섯째가 이 구슬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째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표시를 한다? 짜자자잔. 짠. 여기 넷째 X표. 오른쪽에서 다섯째 동그라미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요. 같은 문제인데요. 13번 문제 한번 보고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문제 한 번씩 읽으라는 차원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줬는데요. 이 문제는 12번 문제하고 비슷해서 선생님이 바로 같이 풀어볼게요. 오른쪽에서 둘째 X표, 왼쪽에서 여섯째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여기가 뭐라고요? 왼쪽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서 여섯째, 오른쪽에서 둘째예요. 먼저 오른쪽에서 둘째 찾아볼게요. 오른쪽에서 둘째, 첫째, 둘째 찾았네요. 여기에 X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X표. 그 다음 이번에는요. 왼쪽에서 여섯째. 자, 왼쪽에서 여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여기 이 책에다가 무슨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오! 14번 문제도 앞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군요. 이것도 함께 풀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선생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이 어디다? 여기다. 왼쪽.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오른쪽. 기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왼쪽에서 여덟째 X표. 오른쪽에서 첫째 동그라미표. 그럼 해볼게요. 왼쪽에서 여덟째 찾아볼까요? 짜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여기에 어떤 표시? X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오른쪽에서 첫째 동그라미. 첫째 찾아볼까요? 첫째 찾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표시? 동그라미. 오! 자,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다? 기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니까, 순서가 달라지니까 기준에 맞게 순서를 잘 찾는 게 중요하고, 왼쪽이 여기, 오른쪽이 여기라는 거 우리 1학년들 꼭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떠덩 15번 문제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문제 잘 보이게 이렇게 크게 해줄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몇 분 줄까요? 2분. 2분 줍니다. 자, 신나게 문제 풀어보세요. 짠! 친구들, 이제 15번 문제 풀어볼까요? 뭔가 달라졌죠, 친구들? 뭐가 달라졌을까요? 선생님이 불을 켰어요. 그동안 어두웠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어둡지? 어둡지 않아 불을 환히 켰어요. 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생각, 수학 푸는 힘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줘서 불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왼쪽의 수만큼 그림을 묶고 묶지 않은 그림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왼쪽의 수가 뭐게요? 아하, 8이 나왔군요. 그럼 묶어볼까요? 1, 2, 3, 4, 5, 6, 7, 8이니까 이렇게 묶는다는 게 뭐예요? 묶는다는 건 이렇게 하나로 모은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문제는 뭐야? 묶지 않은 그림의 수를 읽어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묶지 않은 그림 어디 있나요? 묶지 않은 그림은 여기 한 개 있네요. 어떻게 읽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1이라고 읽고요. 또 하나라고도 읽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1 그리고 하나 또는 하나 그리고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맞췄나요?
대단하네요. 그럼 이번에는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역시 친구들 선생님이 2분 시간 줄 테니까요. 공책에다가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잘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그림 묶어보고요. 알맞게 읽는 방법 써볼게요. 왼쪽 수만큼 그림을 묶고 묶지 않은 그림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세요. 왼쪽 수 5죠. 5만큼 그림을 묶는다는 건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읽어볼까요? 먼저 5만큼 찾아야겠죠. 1, 2, 3, 4, 5만큼 찾았고요. 얘를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 묶지 않은 그림의 수는 몇 개인가요? 묶지 않은 그림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봅니다. 어떻게 읽어요? 이 숫자, 이 수는요. 4라고 읽고요. 또 어떻게 읽나요? 친구들 맞아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었는데 4시라고도 읽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 4 또는 넷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좀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대신 문제를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친구들이 함께 문제를 보면서 문제풀이 시간 주지 않고 바로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왼쪽 수만큼 그림을 묶고 6이죠. 6만큼 묶으래요. 묶어볼까요? 1, 2, 3, 4, 5, 6.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운동화가 여러 개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운동화 2개 이제 오른쪽 왼쪽이 있어야 한 켤레가 되는 건데 이렇게 켤레로 세지 않고요. 어떻게 세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안 돼요. 자, 친구들. 자, 어떻게 세야 됩니까? 운동화는요, 이렇게. 여기 한 켤레입니다.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이렇게 세야겠죠. 그래서, 세어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6만큼 세웠어요. 그래서 그림을 묶어봅니다. 이렇게 6만큼 묶고요. 묶지 않은 그림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라고 했어요. 묶지 않은 그림의 수는 하나, 둘, 셋, 3. 어떻게 읽습니까? 3이라고도 읽고요. 셋이라고도 읽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3, 셋.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풀었어요. 빠밤. 이번에는 18번 문제입니다. 와우! 맛있는 과일이 있네요. 18번 문제 그림을 잘 봐야겠어요. 그림을 쭉쭉쭉쭉쭉쭉 확대했어요. 잘 보여요, 1학년?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요. 천천히 보고 답을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또는 답을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넣고 선생님이 짠 하고 정답을 알려주러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시간 2분 줄게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풀었어요, 친구들? 18번 문제 함께 볼게요. 다음 중 과일의 수가 친구들 과일 좋아하나요? 과일의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보래요. 그렇다면 지금 과일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사과도 있고요. 또 바나나도 있고 이거 뭐예요? 수박이네요. 사과, 바나나, 수박이 있는데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수가 다른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개수가 똑같고 나머지 하나가 개수가 다른 과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일의 수 세어볼게요. 먼저 사과. 사과는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사과 3개 있네요.
바나나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찾았나요? 바나나 5개 있네요. 그렇다면 수박은 몇 개 있나요? 수박은요. 하나, 둘, 3개 있네요. 수박은 3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의 수가 다른 하나. 사과랑 수박은 3개인데 바나나만 5개가 있네요. 그래서 다른 하나, 바나나에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엄청 막 수가 커요. 많네요. 19번 문제 친구들 잘 찾아보세요. 선생님 이제 그림이 잘 보이도록 더 확대를 해줄게요. 그림을 잘 보면서 자 종류도 더 많아졌어요.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 줄게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여요? 하면 좋아요. 눈을 크게 뜨고 풀어보세요. 친구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용품의 수가 다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어요. 학용품의 종류를 봤더니요. 이거 뭐예요? 지우개 같죠? 지우개 있고요. 또 이건 뭐예요? 연필 같아요. 또 이것은 그렇죠. 가위고요. 이거는 뭔가? 이것은 이게 무슨 색연필인가? 물감인가? 볼게요. 요것은 선생님이 물감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종류의 학용품이 있는데 학용품의 수가 다른 거를 찾으라고 했더니 나머지 3개는 같고 하나만 개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찾아볼게요. 먼저 지우개부터 세어볼까요? 지우개 찾아라. 하나, 둘, 셋, 넷, 5, 6. 더 지우개 있어요? 없죠? 선생님 다 찾았죠? 6개. 자, 이번에 연필 찾아볼까요? 연필 하나, 연필 둘, 연필 셋, 연필 넷, 연필 5, 연필 6, 연필 7. 자, 연필은요, 더 있나요? 없죠? 7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가위 찾아볼까요? 가위 하나, 가위 둘, 가위 셋, 가위 넷, 가위 5, 가위 6, 가위 7. 더 있나요? 없어요. 7개네요. 아하. 나머지하고 수가 다른 걸 찾으라 했으니 물감도 세어봤자 7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미 7개로 연필 가위가 같으니까 지우개는 6개로 다르네요. 지우개가 나머지와 개수가 달라요. 물감도 7개일 것 같아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아이구야, 역시나 7개군요. 그래서 학용품의 수가 다른 것, 한 가지는 바로 지우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슬 나왔습니다. 구슬의 수를 보는 건데요. 문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자, 문제를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세요. 자, 2분 주겠습니다. 정답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친구들? 구슬의 수. 이번에는요, 구슬이 있는데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어요. 어떤 구슬이 있나요? 지금 요것은 보라색 구슬, 그리고 이것은 빨간색 구슬, 그리고 요것은 노란 구슬입니다. 그럼 세어볼게요. 보라 구슬은요, 하나, 둘, 셋, 넷, 5 개가 있고요. 빨간 구슬은요, 빨간 구슬은 하나, 둘, 셋, 넷, 5 개가 있네요. 노란 구슬은요, 노란 구슬은 몇 개 있나요? 노란 구슬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있네요. 문제에서는요, 가장 많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8개가 5개보다 더 많죠. 그래서 정답은 노란 구슬입니다. 다음 문제, 짜잔. 우와. 이번에는요, 인형들이 한 줄로 서 있대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작은 문제 2개가 있네요. 친구들, 문제 잘 보이도록 선생님 이렇게 쫀 하고 보여줄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번 문제. 인형들이 한 줄로 서 있대요. 봤더니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이 서 있네요. 그런데 지금 한 줄로 서 있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첫 번째 질문. 넷째 서 있는 인형은 어떤 동물인지 물어봤어요. 넷째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우리 한번 동물들의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쥐는 첫째, 소는 둘째, 호랑이는 셋째, 토끼는요? 넷째가 되겠죠. 용은요? 5째입니다. 뱀은요? 6째가 되고요. 말은 7째가 됩니다. 양, 선생님 이거 쓸 때 주의하라고 했죠? 8째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바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넷째 서 있는 인형은 뭔가요? 넷째 찾아라 얍 찾았어요. 여기 넷째에 서 있는 인형은 토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토끼이고요. 용은 몇째에 서 있을까요? 용 찾아보세요. 용 여기 있네요. 용은 몇째다? 5째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째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22번 문제예요. 22번 문제는요. 21번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문제를 읽어주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시간 따로 갖지 않고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문제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주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22번. 학생들이 버스를 타려고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좋았어. 많은 친구들이 서 있군요. 승철이, 지수, 유진이, 한솔이, 준이, 정연이, 재범이, 지연이, 유리. 아이고 많다. 친구들이 서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8째에 서 있는 학생, 정연이는 몇째에 서 있을까요? 8째, 몇째에 나온 거 보니까 무엇을 묻는 문제다? 순서를 묻는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버스 타려고 줄 서 있는 이 친구들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승철이는 첫째, 지수는 둘째, 유진이는 셋째.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솔이는 넷째, 준이는 5째가 됩니다. 정연이는요? 정연이는 6째고요. 재범이는 그렇죠. 7째가 되겠죠. 지연이는 8째고요. 유리는 9째. 좋았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9째까지 썼어요. 선생님이 첫째부터 9째를 몰라서 이렇게 쓴 것일까요? 아니죠. 친구들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요. 직접 여러 번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써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8째에 서 있는 학생, 8째 찾아볼게요. 8째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8째에 서 있는 학생 이름이 뭐라고요? 지연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지연입니다.
자, 그 다음 정연이는 몇째에 서 있을까요? 정연이 찾아보세요. 정연이 있어. 승철이, 지수, 유진이, 한솔이, 준이, 정연이. 아우, 찾았어요. 정연이는 몇째에 있다? 6째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6째입니다. 지연이 그리고 6째 정답 찾았고요. 우리 22번까지 문제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자신감이 쑥쑥 자라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파랑이 문제하고 빨강이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파랑이 문제는 이렇게 배웠던 거, 또 알고 있는 거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준비 운동 기간이고요. 이것을 탄탄하게 익힌 다음에 어려운 빨강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파랑이 문제 1단원 다 풀고 나서요. 빨강이 문제 1단원을 풀어볼 거예요. 친구들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몇 시에 만난다? 11시! 11시에 또 선생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주말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준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아주 칭찬해주고요.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